어깨 클리닉 완벽 정리. 어깨 통증의 다양한 원인 질환들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해결책을 들어보겠습니다. 1. 나이가 들면서 필연적으로 신체에 많은 변화들이 오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관절 통증입니다. 특히 어깨 질환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른 어깨 질환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발병하는 어깨 질환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회전근 개손상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회전근 개손상이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최근 고령 인구의 증가로 어깨 통증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젊은 환자들 중에서도 스포츠 활동이나 여가 활동의 증가로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도 많고요. 과거에는 어깨 통증이 있다면 그냥 참고 자가 치료하며 지내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스스로의 통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치료하려는 분들이 많아서 외래 내원 환자의 약 30%가 어깨 통증 환자일 정도입니다.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근육 중에 특히 중요한 4개의 근육을 회전근개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4개의 근육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찢어지는 병이 회전근개 손상 또는 파열입니다. 보통 40대 이후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나 외상, 무리한 운동에 의해 발병하게 됩니다. 실제로 회전근개 손상인데도 그 증상이 50견이나 다른 어깨 질환들과 비슷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회전근개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궁금한데요. 어깨가 아파요 하시면서 병원에 오시면 대부분 50견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진찰을 해보면 그 말이 맞는 경우도 있고 또 완전히 다른 병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50견이라고 생각되었던 환자의 일부에서는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어 있고요. 환자분들 자신도 그동안 진단받고 치료받았던 어깨의 문제가 50견이 아닌 회전근개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많이 당황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전근개 손상 초기에는 50견과 같이 극심한 통증이 있지만 이후 점점 통증이 감소하기도 하고 팔을 올릴 때 특정 각도에서 갑자기 힘이 떨어지거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어깨에서 긁히는 소리, 마찰음이 들리기도 하고 장기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마치 뇌졸중 후 마비처럼 근력이 떨어지고 어깨 관절염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3. 찢어지거나 손상된 힘줄을 원상복구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회전근개 손상으로 진단이 되고 근육 파열의 정도가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의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거나 이미 처음부터 파열의 정도가 큰 파열이라면 수술적 치료를 과감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간단한 관절 내시경으로 봉합 가능한 회전근개 손상이 큰 파열로 진행되어 절개를 해서 꼬매야 한다든지 나중에는 관절염으로 진행되어 인공관절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수술이라 해서 큰 절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수술은 관절 내시경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어깨에 2에서 3개의 작은 구멍만 내어 모니터로 보면서 파열된 부위를 확인하고 봉합하게 됩니다. 특수하게 고안된 생체 흡수성 나사에 달린 실을 이용하여 끊어진 근육을 이어주게 됩니다. 상처도 작게 남게 되고 수술 후 회복 속도도 빠릅니다. 수술 후에는 3에서 6주 정도 외전 보조기를 착용하고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하게 됩니다. 4. 회전근개 손상만큼이나 흔한 질환 바로 50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로 생기기 때문에 50대에 주로 생긴다 하여 병명까지도 50견인데 어떤 질환을 말하나요? 50견이란 다른 말로 어깨가 얼어붙는다고 동결견 또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깨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붓고 아파지는 것이죠. 원인은 어깨 관절을 둘러싼 관절막이 퇴행성 변화, 즉 노화 현상을 일으키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 어깨 관절막의 신축성이 떨어져서 운동 범위가 줄어들며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4의 1. 50견의 발병 원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50견이 단순히 노화뿐 아니라 각종 성인병의 합병증으로도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어깨 주변 조직의 노화에 따라 신축성이 떨어지는 원인 외에 외상이나 뇌졸중 등으로 인해 장기간 어깨 관절을 사용하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면 어깨 관절이 굳는 오십견이 합병할 수 있고요. 또 당뇨나 갑상선 질환 등이 있는 환자에서 염증에 의한 오십견이 잘 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나이의 환자들에게서 잘못된 자세나 과로, 운동 부족으로 인한 오십견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30견, 40견이라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유착성 관절 낭염입니다. 또 50견, 정확한 병명은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착성 관절 낭염이 발병했을 때의 증상,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앞서 소개해 주신 회전근개의 손상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오십견, 즉 유착성 관절 낭염의 증상은 어깨 전반의 극심한 통증입니다. 특히 너무너무 아파서 야간에 잠을 깨는 야간통이 특징적이고요. 관절 운동 범위가 병의 진행에 따라 점진적으로 제한되어 나중에는 스스로도 또 남이 도와주어도 팔을 돌리거나 들 수 없게 됩니다. 반면에 회전근개 손상은 스스로 특정 각도 이상 팔을 들거나 돌릴 수 없는 것은 오십견과 비슷하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반대쪽 팔의 도움으로 아픈 팔을 올려주면 의외로 정상 각도까지 팔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5의 1. 50견이 발생했을 때 어깨가 아프다 보니까 최대한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낫는다. 이런 인식들도 하세요. 그런데 아프다고 너무 안 움직여도 안 된다고요? 네, 우리가 어깨의 질환을 오십견, 회전근개 손상, 또 나중에 얘기할 석회화 건염, 관절 연골 파열 등으로 구분을 하지만 실제로 오십견은 회전근개 손상이나 석회화 건염, 외상 등에 합병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회전근개 손상이 된 후 어깨가 굳는 오십견이 동반되어 오시는 환자분들도 많다는 것이죠. 즉 근육이 손상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치료하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어깨가 굳어버리는 오십견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어깨 관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기에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6. 흔히 50견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료가 된다고 생각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오십견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치료되는 기간이 몇 주부터 몇 년까지 다양해서 환자분들께 그냥 나으니 지켜보시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조기에 진단되어 치료하면 수술 등의 큰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치료할 수 있으므로 검증되지 않은 자가치료에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어깨 전문의에 의한 환자 개개인의 병 진행 정도에 맞는 처방과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오십견 환자가 오시면 통증과 관계없이 무조건 자가운동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환자분들도 아픈 상태에서는 적극적 어깨 운동을 하실 수 없습니다. 먼저 의사가 약물, 주사요법,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법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환자의 통증을 감소시켜드린 후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가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6의 1. 50견이 많이 진행된 경우는 앞서 말씀해주신 약물 치료만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 그럴 경우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오십견의 치료 원칙은 비수술적인 치료입니다. 하지만 외래를 방문하시는 오십견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초기 오십견보다는 여러 다른 치료들을 시행해두고 효과가 없어 오시는 어느 정도 진행된 오십견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약이나 일반 물리치료로는 한계가 있어 연골 주사 및 스테로이드 주사요법이나 체외충격파요법과 더불어 전문 물리치료사에 의한 적극적 운동요법을 시행하고요. 필요하다면 수술적 치료도 결정하게 됩니다. 조기 발견으로 비수술적 방법에 의한 치료가 가능한데 병이 진행되어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오십견의 수술적 치료는 전신 마취나 부분 마취하에 관절을 풀어드리는 수동관절운동술과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 수축된 어깨 관절막을 풀어드리는 관절막 절개술 등이 있고 결과는 매우 좋은 편입니다. 7. 앞서 이야기 나눈 회전근 개손상 그리고 50견과 함께 3대 어깨 질환으로 불리는 것 바로 석회화 건염입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석회화 건염이란 어깨의 힘줄 즉 회전근개 힘줄에 석회가 침착되는 병입니다.
요로결석이나 담석처럼 어깨에 끼는 석회화 건염도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 밤에 잠을 못 이뤄서 응급실로 오시기도 합니다. 8. 몸속에 돌이 생기는 담석증이나 요로결석은 들어봤는데 어깨에도 돌이 생긴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데요. 석회화 건염이 발생하는 원인, 더불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외상이나 혈액순환장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천천히 아파지는 오십견이나 퇴행성 회전근 개손상보다는 급격하게 밀려오는 통증과 운동 제한이 석회화 건염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적절한 치료로 극적인 증상의 호전을 보이는 것이 또한 석회화 건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갑자기 아프지만 치료로 잘 낫는다는 것입니다. 9.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통증이 수반된다고 하니 빠른 치료가 관건일 것 같은데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약물 복용, 주사요법을 시행하고요. 체외 충격 파요법으로 석회를 부수어 제거합니다. 비수술적 치료로 효과가 없을 때는 관절 내시경 수술을 이용하여 제거하기도 합니다. 성공적으로 치료되면 후유증 없이 좋아지는 병입니다. 10. 앞서 회전근 개손상, 오십견, 석회화 건염 비슷하면서도 다른 어깨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셨는데요. 이 외에도 증상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어깨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부 관절 와순 파열이라는 병변이 있는데요. 비교적 젊은 나이의 환자분들이 운동이나 외상에 의해 관절을 둘러싸는 연골이 파열되어 발생하며 관절 내시경 수술에 의해 봉합치료 가능합니다. 또 외상 등에 의해 관절이 탈구된 후 치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탈구되는 재발성 어깨 관절 탈구와 어깨 지붕을 이루는 견봉이라는 뼈가 자라나와 어깨 관절과 충돌하며 통증을 유발하는 어깨 충돌 증후군에서도 관절 내시경 수술은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1. 어깨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관절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귀찮다고 치료를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정말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특히 더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네, 이미 말씀드렸듯이 어깨 관절의 질환은 한 가지가 단독으로 오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합병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진행할수록 어깨 관절 운동이 제한되고 근력이 약화되어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운 날씨에는 어깨 근육이 더 수축되고 굳게 되어 오십견이 있는 환자들의 증상이 심해지고 운동의 효과도 떨어지게 됩니다. 근육과 관절로 가는 혈액순환이 감소하여 관절의 강직 및 통증이 심해지고 운동 시에 부상을 입을 확률도 높아지게 되지요. 12. 평상시에 어깨 근육을 어느 정도 사용해서 근력을 늘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깨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 습관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깨 질환의 치료에 있어 강조하는 것은 수술적 치료는 가장 마지막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수술을 하게 되어 수술이 50%라면 수술 후 재활이 50%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인 경우 수술 후 재활이 부실하게 되면 원래 근육의 기능에 한참 못 미치게 되거나 다시 파열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수술을 할 정도까지 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 운동이나 작업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워밍업을 하라는 것이고 운동이나 작업 후에도 마사지나 정리운동, 반신욕 등을 통해 근육을 풀어주고 쉬게 해주는 쿨링다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과하지 않은 적절한 근력 운동을 통해 유연성과 함께 근육의 양과 질을 좋게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13. 마지막으로 어깨 관절 건강을 위해 중요한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깨 관절의 질환은 통증과 함께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들게 되어서 다른 관절보다 일상생활에 더 큰 불편을 줍니다. 하지만 조기에 진단되고 치료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는 것이 또한 어깨 관절의 질환입니다. 평소 적절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으로 어깨의 질환을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피하지 말고 어깨 관절 전문의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뼈와 근육, 관절은 우리 몸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입니다. 기초가 부실한 건물은 무너지기 쉽듯이 튼튼한 관절은 건강한 생활의 기본입니다. 고맙습니다.